정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최근에도 어떤 유튜버가 여성들을 상대로 이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상대방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조종하는 그러한 심리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절대로 이용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기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스라이팅, 인셉션, 각인 앵커링, 세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심리 기술들은 사실은 굉장히 흔하고 만연하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심리 기술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하고 조작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부당한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 가스라이팅의 그 시초는 남편이 집을 조금씩 어둡게 했는데, 아내가 집이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남편은 확고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남편을 더 믿게 되고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의사결정이나 어떤 판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의 그런 인지 능력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 그리고 남편의 말만 맞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 가스라이팅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현실 아니겠어요? 뭐냐면은 정말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 거는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한 사람들, 더 지혜로운 것을 쫓아가게 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대응적인, 그리고 뭔가 자기가 책임지려는 태도보다 행운을 바라고 쉬운 걸 바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러한 심리 조작이 가능하고 쉽습니다. 주도적인 사람들을 상대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 멋대로기 때문에 지가 다 판단하고 지가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들을 상대로는 사실은 이런 심리 기술은 먹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응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통하겠죠, 이러한 심리 기술들이.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상대방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구나,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게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를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오랫동안 믿고 왔던 어떤 신념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신념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핵심인데, 사람의 뇌는 내가 만약에 그동안 오랫동안 믿고 왔던 하나의 신념이 잘못됐다라고 느끼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신념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확실하다고 그동안 믿어왔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어, 그러면 내가 그동안 믿어온 다른 나의 신념들도 과연 맞는 것일까?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사람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념, 상대방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신념을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상태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뭐 고집을 부린다든지, 정말 자기의 신념이 틀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엄청난 고집과 어떤 집착을 갖고서 그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신념 하나가 무너지면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나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어떠한 신념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어떤 신념을 지켜내는 것이 그냥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신념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상호성의 법칙에 의해서, 설득의 심리학 상호성의 법칙,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들어라. 그래서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그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북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개인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빚진 상태로 만들어둔 상태에서 상대방이 뭔가 크나큰 실수를 한다든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그냥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아닌 상대방의 어떤 성품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솔직히 너한테 너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줬는데, 너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다. 나는 되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는 거라든지 그냥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냥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것 같거든. 인간관계 기본조차 안 지키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 상대방이 이제 나한테, 이것도 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나한테 빚진 상태에서.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상도덕이라는 게 있고 상도라는 게 있고, 그런 상태에서 뭐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그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 그냥 인간으로서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그냥 인간으로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만약에 상대방이 상호성의 법칙에 의해서 빚진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뭔가를 양보하거나 내가 양보했다라고 상대방이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뭔가를 빚진 상태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오해를 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나는 너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나는 진짜 인간관계에서 그냥 인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인사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냥 알 것 같거든. 내가 오해를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더 많은 감정을 담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그것을 스스로가 정말 내가 정말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엄청난 오해. 그 엄청난 오해라는 거는 상대방은 정말 뭔가 인사의 기본, 뭐 그냥 기본, 그냥 사람을 사귀는 그런 기본 태도 자체가 정말 너는 너무나 불량한 사람이고, 너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을 했구나, 너는 진짜 그런 그냥 기본도 없는, 그냥 예의도 없고 그냥 기본도 모르는 그런 태도를 가진,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어떤 신념, 어떤 상대방의 성품과 상대방이 가진 태도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순간, 그걸 느끼면은 알겠죠. 뭐 가스라이팅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성관계라든지 연애를 할 때도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이 뭔지. 이런 심리 기술을 이용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고, 약간 그런 거랑 똑같아요. 무술도 꼭 누구를 죽이려고 무술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지키려고 무술을 배우는 거지. 이런 심리 기술들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안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에서 뭐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이비 교주처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심리 기술들을, 진짜 모든 설득의 심리학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진짜 하나하나 정말 자기가 쓸 수 있는 거는 대중들을 향해서 다 사용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미끼를 물고 낚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 진짜 뭐 연봉 10억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멍청하고 미련한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택하진 않고 있지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자가 막 울면서 뭐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오해를 받은 상황, 억울한 상황, 여자가 혹은 남자가 스스로 상대방한테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 먹힌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나는 그 오해를 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3시간 동안 사과를 했어. 정말 3시간 동안 사과를 했는데 저는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는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나는 상대방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큰 오해를 했었구나.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난 너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너가 좋았던 건데 넌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여자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지만 그 오해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이 3시간 동안 뭐 그 해명을 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그 답답함은 커져갈 뿐이겠죠. 그러고 나서 일단은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이야기를 하자, 자고 나서.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럼 헤어져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사람은 진짜 2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하지만 오해를 산 사람은 편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정말 잠을 잤으면 그게 기적이에요. 아마 거의 못 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잠도 자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전화를 하겠죠. 참고 참다 전화한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엄청난 순응도와 엄청난 투자, 감정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적인 투자가 쌍방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발생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발 뻗고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데 한쪽은 정말 잠도 못 자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정말 그 자신이 오해로 샀던 것을 정말 풀어내기 위해서 막 생각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고, 그 오해를 정말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고뇌가. 생각도 정말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생각, 계속해서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이 계속 지속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느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이 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좋아한다고 존나게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고, 사실 지금 이러한 정보는 유료 콘텐츠인데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대부분의 남자나 여자나 누군가를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생각날 때 그 사람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책임과 헌신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거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관계는, 이성관계는 서로가 서로한테 헌신을 하면서 책임을 지면서 그런 관계가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 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행동으로 얼만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한 증거들이 있고 서로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서로를 향해서 할 때 그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가스라이팅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일방적인 수능, 일방적인 투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혼자 잠도 정말 못 자고 그렇게 밤새 가면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이 오해를 어떻게 풀까, 억울하다, 이 감정으로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면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거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자괴감과 죄책감과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느꼈을 거고, 큰 상실감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화를 하겠죠.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그런 상황이겠죠.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감정에 복받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막 전화하면서 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통화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근데 그 통화를 하는 순간들은 트랜스라는 게 있죠. 트랜스, 집중된 상태라는 트랜스에 의해서 정말 3시간을 통화했지만 마치 그 3시간이 정말 뭐 한 10분, 길어야 30분처럼 느껴질 겁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할 때나 밤새서 뭔가를 할 때 정말 미쳐서 거기에 빠져서 할 때, 트랜스 상태에서 그런 걸 할 때 시간이 빨리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그 3시간, 엄청난 감정적 투자를 한 이후에 통화를 하는 그 3시간은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갈 거고, 그게 이제 엄청난 또 자극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은,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막 울면서 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뭐 그러면서도,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남 탓을 합니다. 100%예요. 이거는 남 탓을 해요. 그냥 오빠가 뭐 이러면서 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해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 탓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같이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한 가스라이팅의 기술은 여기서는 상대방의 그런 얘기들을 다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상대방을 달래주고, 막 그 시간이 3시간인 거예요. 달래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막 경청을 해. 할 말이 존나 많아. 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이 생각만 했으니까 할 말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러면 한 보통 3시간 정도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진짜로 넓은 마음으로 진짜 그냥 그래 이해해, 그렇지.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경청을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약간 그 실망한 기색 같은 거는 약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전화 통화가 끝날 때나 아니면은 일단 전화로 말하지 말고 다음에 얼굴 보고 얘기하자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상대방의 마인드를 조종할 때 핵심은 뭐냐면,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엄청난 수능이나 투자를 강요해 놓은 상태에서 그 뭔가 결말을 짓지 않고 질질질질질 끌어가는 거예요. 뭔가 해결되지 않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미쳐버립니다.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싶고 이 오해를 빨리 풀고 싶고 내가 다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은데 그거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만나겠죠. 그럼 다시 만나면 웃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웃으면서 만나서 약간 나만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잊었다. 약간 이런 프레임. 약간 이미 나는 다 용서했다. 이미 난 다 잊었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다신 얘기하지 말자. 근데 이것도 진짜 개새끼입니다. 왠지 아세요? 상대방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틀 만에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 일단 그 사건 당일 발생부터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그 순간부터 막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틀 동안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딱 만나서 다시는 그 얘기 하지 말자. 난 다 잊었고 난 다 용서했다. 응? 내가 지금 널 만나러 온 게 중요하지 않냐. 난 지금 너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진짜 이거 존나 개새끼입니다.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당한 사람만 아는 현실인데, 제가 여러분 당하지 말라고 정말 여러 가지 심리 기술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심리 기술들이 있어요. 제가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으면 아실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12년 동안 한 분야만 판 사람이에요. 절대로 허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 최고로 찍고 내려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분야에서. 이게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많은 감정적 투자가 이루어졌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만났어. 진짜 할 말이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감정의 응어리가 엄청날 거예요. 근데 진짜 존나 이기적이게
아, 난 그거에 대해서 잊었고 널 다 용서했고 만나러 왔지 않냐? 나는 너랑 그냥 즐거운 얘기만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어떤 그 감정을 풀어주지 않고 그 감정을 쉽게 말해서 응어리진 그 감정을 냅두는 거겠죠. 그 감정을 그대로 냅둬서 엄청나게 답답하고 그 감정은 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자꾸 생각나고 자꾸 그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은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했고. 그러면은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사람은 약간 그 사람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난 그거 다 잊었다. 그냥 난 용서했고 그냥 다 잊었고 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다시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그래도 너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은 그 감정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강렬했던 그 생각과 그 감정들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그 마음들이,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 오해, 그 부정적인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부작용으로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분명히 반복해서 생각날 거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겠죠. 더 깊이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라이팅의 기초고, 자, 저는 지금 가스라이팅의 정말 핵심 키워드까지 방금 언급을 해드렸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러한 내용들은 악보쌤이나 이북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하워드였습니다.